안녕하세요. 오늘은 수준별 테스트 레벨 1 4회차 해설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1번 문제하고 2번 문제는 공식 잘 외웠니? 하고 물어보는 문제니까 공식 잘 외우시면 될 거고요. 3번 문제로 바로 갑시다. 3번 문제에서 우리가 필요한 기본 공식은 요렇게 두 개. 3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공식 두 개부터 일단 잡고 갑시다. 일단 첫 번째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곱셈 공식 변형 공식이지.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에다가 이 a, b를 빼면 돼요. 이게 이제 첫 번째로 사용하는 기본 공식. 그리고 두 번째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은 a 플러스 b 전체의 세제곱 마이너스 3ab 곱하기 a 플러스 b. 요 두 개가 거듭제곱의 합을 구하는 기본 공식 두 개가 되겠습니다. 이거보다 더 고차의 거듭제곱의 합은 이들을 적절히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겁니다.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모든 교재 어디를 보더라도 그 교재에 나와 있는 공식들을 보면 a의 4제곱 플러스 b 4제곱 공식이 어떻게 될 거다라는 공식 없고요.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을 구하는 공식도 없고요. a 6제곱 더하기 b 6제곱을 구하는 공식도 없고요. a 7제곱 더하기 b 7제곱을 구하는 공식도 만들어주지 않아. 이들은 얘네들이 가지고 있는 기본 공식이 존재한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는 게 아니고 요놈들을 요 두 개의 공식을 적절히 활용해서 어떻게 만들어낼 거냐라는 고민을 하게 될 거고요. 이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질문은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이 어떻게 될 거니? 하고 물어보는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이 놈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? 이 녀석은 좀 전에 우리가 구했던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얘네들을 곱한 결과를 가지고 a 5제곱 플러스 b 5제곱을 구할 거다 라는 컨셉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. 일단 먼저 요거를 전개해보면 a 5제곱 더하기 a 제곱 b 세제곱 더하기 a 세제곱 b 제곱 더하기 b 5제곱이 될 거고요.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을 먼저 써주시고 a 제곱 b 제곱으로 묶어주시면 a 플러스 b가 될 거니까 이 녀석의 전개식이 이러하다면 따라서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의 값은 a제곱 더하기 b제곱에다가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곱한 다음에 요 항을 좌변으로 넘겨줄 겁니다. 얘를 좌변으로 훅 넘겨주시면 마이너스 ab의 전체 제곱 a 플러스 b가 될 테니까 여기서 구하면 되지. a 플러스 b는 2라 그랬고요. ab의 값은 마이너스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a 플러스 b에다가는 2를 대입하고 a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4 플러스 4. 그래서 a제곱 플러스 b제곱은 8이 될 거고 여기다가 a 플러스 b에다가 2 대입하고 ab에다가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8 플러스 4, 32. 그래서 얘는 20이 되겠네. 라는 숫자들을 여기다 차박차박 집어넣으면 답이 될 겁니다. a제곱 플러스 b제곱에다가는 8을 대입하고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에다가는 20을 대입하고 마이너스 a 곱하기 b에다가는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2를 대입해서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b에다가 2를 대입하지. 그러면 이 값은 얼마가 될 거냐? 160에다가 8을 빼는 거니까 152. 근데 좀 전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의 값이 20이라는 게 구해졌고요. 따라서 문제에서 묻고 있는 a 5제곱 더하기 b 5제곱에다가 마이너스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을 하라고 하면 152에다가 20을 빼는 거니까 답은 132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.
다음으로 넘어갑시다. 4번 문제. 4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 공식 잘 외우고 있냐 하고 물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본 공식만 잘 외우고 있다라고 한다면 근데 기본 공식이라고 하기에는 그 공식의 복잡성이 조금 복잡하긴 하지만 근데 얘를 기본 공식이라고 말하는 이유는 웬만한 애들이 다 외우고 있으니까 지금 속으로 난 못 외웠는데 하면 너 빼고 다 외운 거니까 이거는 외웠냐라고 기본적으로 물어보는 문제라서 기본 공식이라고 한 건데 일단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우리가 외워야 되는 첫 번째 공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더하기 b 더하기 c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 요 공식. 그리고 두 번째로 우리가 외워야 되는 공식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는 2분의 1 a 마이너스 b 전체의 제곱 플러스 b 마이너스 c 전체의 제곱 플러스 c 마이너스 a 전체의 제곱 요렇게 될 거라는 거. 이 두 개 공식만 잘 외우고 있으면 4번 문제는 자연스럽게 풀립니다. 일단 먼저 첫 번째 공식을 데리고 와서 답 구하러 갈게요.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의 제곱에다가 2배 ab 플러스 bc 플러스 ca라는 이 공식에다가 a 플러스 b 플러스 c에다가는 4를 대입해 주시고요. 여기 4가 아니지 2를 대입해 주시고 여기다가는 2를 대입하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다가는 6을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6은 4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니까 그러면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얼마가 될 거냐? 마이너스 1이 될 거다. 그리고 나서 문제의 질문을 자세히 잘 들여다보면 얘 공식을 반대로 뒤집어서 물어보고 있지. 얘가 얼마냐 하고 물어봤으니까 이 공식을 반대로 뒤집어서 써주시면 a-b 전체의 제곱 플러스 b-c 전체의 제곱 플러스 c-a 전체의 제곱은 2배의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가 될 거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여기다가 얼마 대입할 거야? 6을 대입할 거야.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니까 따라서 이 식을 계산해 주시면 2 곱하기 7 답은 14. 공식 두 개만 잘 외우고 있으면 답 나오는 문제입니다. 그리고 5번 문제 또한 이 문제 4번이었는데 3번이라고 썼네요. 이 문제 해설은 4번이었습니다. 4번 문제 해설한 거였고요. 5번으로 넘어갑시다. 5번 문제를 보면 5번 문제 또한 마찬가지로 기본 공식 조금 복잡한 기본 공식 너 외우고 있냐? 라는 질문인데요. 요 놈은 한 번 더 쓸 거라 재활용합시다. 5번 문제를 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 공식은 첫 번째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고요 라는 공식에다가 뭐를 추가할 거냐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얼마가 될 거냐. 니네 이거 못 외우지. 기본적으로 이 공식을 잘 못 외우는 학생들 많어. 잘 못 외워. 왜 잘 못 외우냐고? 자주 등장 안 해. 자주 등장하진 않지만 가끔씩 등장해서 우리를 괴롭히는 공식이라.
의도적으로 좀 외워줘야 돼.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라는 이 공식이 a 플러스 b 전체의 제곱 마이너스 2ab가 될 거라는 요 공식을 못 외우는 학생을 본 적은 거의 없어. 웬만하면 이 공식은 다 외워. 웬만하면 이 공식을 다 외우는 이유는 웬만하면 문제집에 얘가 나오니까. 애지간하면 이 문제들은 나오니까. 이 문제의 출몰 빈도수가 워낙 높으니까 이 공식을 물어보는 문항의 출제 빈도수가 워낙 높다 보니까 얘를 외우기 싫어도 웬만하면 이 녀석은 외우게 되는데 이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이라는 이 공식은 자주 출몰하지 않아. 자주 출몰하진 않지만 가끔씩 나타나서 우리를 괴롭히는 문제라 의도적으로 저걸 외우려고 애를 써주셔야 됩니다. a세제곱 플러스 b세제곱 플러스 c세제곱은 a 플러스 b 플러스 c 전체 곱하기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a 더하기 3abc 이 두 개 공식만 알고 있으면 5번 문제 푸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. 첫 번째 공식을 데리고 와서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3이라 그랬고 5번 문제에서는 얘가 3이라 그랬어. 그리고 a 플러스 b 플러스 ca 값이 2라 그랬으니까 얘가 2야. 대입해보자. 그러면 3은 2를 제곱했으니까 4 마이너스 2배의 AB 플러스 BC 플러스 CA가 될 거고 이 공식에 의해서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이 얼마냐면 2분의 1이 되겠네요. AB 플러스 BC 플러스 CA의 값이 2분의 1인 상태에서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은 이렇게 될 거라는 이 공식에다 대입해보자. A 세제곱 플러스 B 세제곱 플러스 C 세제곱이 얼마라 그랬냐면 얘가 4라 그랬고 그 다음에 A 플러스 B 5번 문제 풀고 있는 중이에요.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얘는 2라 그랬고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 얼마라 그랬냐면 3이라 그랬고 A, B, B, C, C, A 요 놈이 얼마라 그랬냐면 2분의 1이라 그랬으니까 차곡차곡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4는 2 곱하기 3 마이너스 2분의 1 더하기 3ABC 얘 2분의 5니까 곱하면 4는 5 플러스 3ABC 따라서 ABC의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겁니다. 공식 하나 써놓고 거기다가 차곡차곡 잘 대입해 주시면 문제가 풀릴 겁니다. 6번 문제로 넘어갈게요. 6번 6번 문제에서 사용하고 있는 기본 공식을 일단 먼저 말씀드릴게요. 이게 만약에 이해가 안 된다면 따로 찾아와서 질문하시고요, 학원에서. 그러니까 공통인수가 1인 두 다항식 gx와 hx에 대해서 fx를 gx로 나눈 나머지와 fx를 hx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면 그 나머지를 rx라고 할게요. 그러면 결과적으로 fx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gx 곱하기 hx 곱하기 qx 더하기 rx로 쓸 수 있습니다. 이 공식을 활용해서 6번 문제를 풀 겁니다. 잘 봐야 돼. 어떤 한 개의 다항식을
두 다항식으로 나눴는데 그 두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대. 나머지가 같은 값을 갖고 있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이 다항식은 좀 전에 그 나머지를 같게 만들었던 두 다항식을 곱한 걸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도 같은 것으로 나올 겁니다. 해볼게요. 지금 fx를 x제곱 플러스 3으로 나눈 나머지하고 그 다음에 fx를 3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가 같대. 둘이 같대. 어떤 한 개의 다항식을 요 놈으로 나눈 나머지하고 요 놈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다라고 한다면 이걸 보고서 우리는 어떻게 쓸 수 있냐? fx는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1로 나눈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같아요 라고 쓸 수 있어. 근데 두 나머지가 같다 그랬어. 그럼 차수 낮은 걸로 나머지의 차수를 결정하는 거야. 지금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상수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두 나머지가 같아지려면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도 상수항이 돼야 될 거고 둘이 곱한 놈으로 나눈 나머지도 상수항이 될 겁니다. 끝났어. 근데 fx가 뭐라 그랬냐면 얘가 3차식이야. 그럼 앞에서 둘이 곱한 걸로 이미 3차식이 완성이 됐으니까 이 qx는 뭐가 될 거냐면 상수항이 되겠지요. 근데 fx의 최고 차이계수가 3이고 요 앞에 있는 식의 최고 차이계수가 3이니까 그 상수항이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될 겁니다. 따라서 fx의 식을 이제 집어넣어 보면 fx는 3x제곱 플러스 ax의 제곱 플러스 bx 마이너스 5는 x제곱 플러스 3 곱하기 3x 마이너스 1 더하기 r이라고 써주시면 됩니다. 됐어. 끝났어. 얘 전개해서 양변 비교해주면 답입니다. 얘 전개하면 3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9x 마이너스 3 플러스 r. 그러면 여기서 3x 제곱이랑 여기서 3x 제곱이랑 둘이 같으니까 됐고 ax 제곱하고 마이너스 x 제곱하고 둘이 같아야 되니까 a는 마이너스 1. 그 다음에 bx하고 9x가 같아야 되니까 b는 9. 마이너스 5하고 마이너스 3 플러스 r이 같아야 되니까 r은 마이너스 2. 뭐 물어봤냐 근데? 묻고 있는 질문이 a 플러스 b라 그랬으니까 답은 8. 요 개념 지금 두 다항식으로 나눈 나머지가 같아졌을 때 걔를 어떻게 처리할 거다라는 이 개념 이해가 안 되시는 학생들은 학원에 찾아와서 따로 질문하시면 됩니다. 혹시 이해는 안 되더라도 외울 수 있겠다 싶으면 일단 외워서 풀어주시는 걸 권장하고요. 문제를 풀다 보면 이게 수학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논리적인 암기를 기반으로 하지만 논리적인 이해를 기반으로 암기를 하지만 논리적인 이해가 선제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암기하는 게 가장 이상적인 시나리오지만 논리적인 이해가 안 됐어. 그럼 일단 지나갈 거야? 아니야. 논리적인 이해가 조금 힘든 파트를 만나면 일단 암기하고 문제를 풀다 보면 서서히 이해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선제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리고 암기하는 게 가장 좋은 시나리오인데 그게 잘 안 된다면 암기를 하고 천천히 이해하는 방법도 괜찮으니까 이해는 잘 안 되는데 외울 수 있겠다 싶으면 이 공식을 외워서 푸시고요. 넘어갑시다. 8번 문제. 8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잘 풀겠지만 어떤 얘기를 조금 해주고 싶어서 8번 문제를 해설을 하는 거냐면 항등식이란 말이지. XY에 대한 항등식. XY에 관한 항등식의 문제를 푸는 건 양변 계수를 비교하는 방법도 있지만 수치를 대입하는 방법도 있어. 8번 문제를 조금 색다르게 풀어볼게요. x 플러스 y가 1을 만족하는 요거를 만족해야 돼. 요거를 만족하는 xy에 대해서 ax제곱
ax 제곱 플러스 bxy 플러스 cy의 제곱이 2라는 요 놈이 항등식이래. 항등식이라는 거는 xy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단 말이지. xy에 어떤 값을 대입해도 상관없지만 xy가 둘이 더한 값이 1을 만족해야 된대. 봐봐야. 둘이 더해서 1이 되는 건 x도 2분의 1이고 y도 2분의 1이면 둘이 더해서 1을 만족하고 있지. 그걸 여기다 대입해봐. 얘 대입하면 x에도 2분의 1을 대입하고 y도 2분의 1을 대입하면 4분의 a 플러스 4분의 b 플러스 4분의 c는 2가 되겠네. 따라서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은 얼마냐면 8. 답은 8. 이렇게 풀 수도 있습니다. 꼭 반드시 양변 개수를 비교하는 그 방법 말고 적당히 수치 대입하는 방법도 있으니 잘 생각해 보시고요. 넘어가서 11번 문제로 갑시다. 11번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하고 다항식을 다항식으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가 같대. 풀면 되겠죠? 11번 문제.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,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11번 문제 그냥 풀면 답 나옵니다. 11번 문제를 어려워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는 건 알지만 다항식의 나눗셈은 다항식의 나눗셈을 하는 방법이 총 3가지가 있어. 직접 나누는 방법, 조립제법을 쓰는 방법,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는 방법. 근데 이 조립제법이라는 요 놈은 함부로 쓸 수 없어. 조립제법은 언제 쓸 수 있냐면 조립제법을 쓸 수 있는 방향은 생각보다 제한적입니다.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쓸 수 있지. 나누는 식이 1차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조립제법을 쓸 수는 없어요. 나누는 식이 1차식일 때만 조립제법을 쓸 수 있으니까 11번 문제의 첫 번째 그 다항식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누고 있는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는 문제를 본다면 우리는 조립제법을 쓸 수는 없을 거야. 그리고 나머지 정리는 몫을 구할 수 없지. 나머지만 구할 수 있지. 그래서 이 문제는 나머지를 구하는 문제니까 나머지 정리를 쓸 수 있는 듯해 보이지만 나머지 정리는 어떤 방향으로 갈 거냐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을 대입해서 구할 거라.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복잡하다면 쓰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해질 수 있어. 오히려 더 번거로워질 수 있는 풀이법이라. 나머지 정리를 쓰는 데 있어서 어떤 문제들이 훨씬 더 간편해질 거냐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x의 값이 이 녀석의 x 값이 간단할 때 그때 우리는 나머지 정리를 쓸 겁니다. 이 두 가지 조건을 벗어나는 문제를 만나면 고민하지 말고 직접 나눠주시면 됩니다. 그래서 11번 문제의 첫 번째 다항식, 그러니까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눈 나머지를 구하세요 라고 한다면
여기서는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긴 하지만 나머지 정리나 조립제법이 아닌 직접 나누는 방식이 훨씬 더 간편할 거다 이 말씀 드리는 거고요. 직접 나눠봅시다. 2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5를 x제곱 플러스 x 마이너스 1로 나누면 2x를 쓸까? 2x 세제곱 플러스 2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5 마이너스 1을 써주면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1 나머지가 얼마냐면 4네. 그러니까 요 3차식을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4야. 뒤에 있는 3차식을 1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랑 같다 그랬어. 지금 얘는 나누는 식이 1차식이라 두 번째 나눗셈은 나누는 식이 1차식이기 때문에 조립제법을 써도 되고 나머지 정리를 써도 되고 직접 나눠도 상관없지만 묻고 있는 질문이 나머지를 물어보고 있다면 조립제법보다는 나머지 정리가 좀 더 쉬울 거라 나머지 정리를 써보시면 x세제곱 플러스 2ax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a제곱을 x-1로 나눴을 때 몫이 얼마인지 모르겠지만 나머지가 좀 전에 구한 그 나머지랑 같대. 그러니까 인속이 나머지도 4가 되겠지. 여기의 x에다가 뭘 대입한다 그랬냐면 나누는 식을 0으로 만드는 값을 대입할 거라 그랬으니까 x에 1 대입해 주시면 그러면 1 더하기 2a 더하기 a제곱이 4가 될 거고 a제곱 플러스 2a 마이너스 3이 0 될 거니까 조건을 만족하는 a의 값은 1이거나 마3 둘 중에 한 개고 a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은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. 마지막으로 12번 문제 하러 갑시다. 12번 문제에서는 이게 이제 수능 문제도 등장하는 조건이라 여러분들이 미리 경험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12번 문제를 깔아드렸는데요. 12번 문제에서 이 조건 px는 px 플러스 p4-x는 8 이게 이제 1학년 학생들이 푸는 풀이법과 3학년, 2, 3학년 학생들이 푸는 풀이법이 달라집니다. 일단 먼저 2, 3학년 학생들이 푸는 풀이법으로 풀어보면 요 놈을 2학년, 3학년 학생들은 어떻게 풀 거냐? 이 관계식을 만족하는 3차식은 2,4에 대해서 점대칭이고 2,4에 대해서 점대칭인 3차식은 그 식이 어떻게 될 거냐? 걔는 p 곱하기 x-2의 세제곱 플러스 q 곱하기 x-2 플러스 4가 될 거라 요 관계식을 보고서 px를 바로 구할 수 있지. 뭐 이렇게 풀 건데 3학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2학년 3학년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요렇게 풀 건데 뭐 이 풀이법 일단은 우리는 몰라도 되고요. 1학년 학생들은 점대칭 함수에 대한 이해를 아직 못했으니까 잠깐만 공수2를 선행한 학생들이라고 한다면 공수2 첫 번째 단원인 도형의 방정식을 공부했고 도형의 방정식의 마지막 중단원인 도형의 이동을 학습했다라고 한다면 좀 전에 그 점대칭에 대한 이해를 했을 수도 있지만 진도상으로 봤을 때 이번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중간고사를 시험 칠 때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그 풀이법을 쓰면 교과과정을 벗어나는 풀이법이라 문제가 되고요. 그래서 일단 먼저 1학년 학생들이 이 문제를 푼다면 어떻게 푸는 게 좀 더 좋으냐? 얘가 항등식임을 이용해서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할 겁니다. 그러니까 x에다가 2를 대입해 보자.
x에 2를 대입해보면 P2 더하기 P2는 8. 따라서 P2의 값이 4가 될 거다라는 걸 구할 수 있고요. x에다가 적당한 값을 대입해서 주어진 조건을 만족하는 걸 찾으러 갈 겁니다. 그리고 x에다가 얼마를 대입할 거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할 거야.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대입해보면 P-1 플러스 P5가 8이 될 거야 라고 나올 건데, 근데 문제에서 P5의 값을 마이너스 5라고 줬지. 얘가 마이너스 5래. 얘가 마이너스 5라고 나와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대입한 거야. 따라서 P-1의 값이 얼마가 될 거냐면 13이 될 거다. 그 다음에 문제 속에서 뭐가 주어졌냐면 P5가 마이너스 5다. 이게 주어졌지요. 문제 풀러 갑시다. 그러면 PX를 뭐로 나누라 그랬지?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로 나누라 그랬지. 몫이 얼마야? QX 더하기 2차식으로 나눈 나머지는 몇 차식이 될 거냐면 1차식이 될 거니까 됐어. 여기다가 얼마 대입할 거야? 2 대입해. x에 2를 대입해주면 P2는 얘가 0으로 날아갈 거니까 2a 플러스 b가 될 거고요. 그 값이 얼마라 그랬어? 4라 그랬어. x에다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1 대입합시다. P-1은 얘 어차피 0으로 날아갈 거니까 마이너스 a 플러스 b가 될 거고 걔가 13이 될 거라고 했으니까 이 둘을 더해 주시면 뺄까? 이 둘을 빼주시면 3a가 마이너스 9 따라서 a는 마3 a에다가 마3 대입하니까 b는 10. 그래서 나머지라고 불리우는 이 식이 rx라고 할까? 걔는 마이너스 3x 플러스 10이 될 거고 거기다가 3 대입하라 그랬으니까 r3의 값은 얼마가 될 거냐면 1이 되겠네요. 지금 12번 문제는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눈여겨봐 주시면 좋겠고요. 12번 문제는 단순히 1학년 때만 쓰이는 문제가 아니고요. 저 식의 구조가 나중에 2학년, 3학년 올라가서도 자주 보이는 거니까 좀 더 깊이 있는 이해를 시간 날 때 천천히 해주시기 바랍니다. 수고 많으셨고요. 5회차 때 뵙겠습니다.